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인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기관에 챗 GPT를 포함한 다양한 생성형 AI를 실제로 업무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챗 GPT와 함께하는 논문 작성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뉴로스파인이라고 세계 척추 학회지입니다. 세계 2위 학회지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3.8인데 제가 EIC 에디터인 칩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신경외과 기초과학 연구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요. 이러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하면은 챗GPT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림은 비효율의 습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항상 비록 나이가 점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생성형 AI라는 것은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 즉 텍스트, 이미지, 음악, 음성, 영상까지도 생성할 수 있는 AI 모델을 지칭하는 포괄적 용어고요.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안스로픽의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시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고 언어의 패턴, 맥락 구조를 이해하고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챗GPT, GPT라고 하는 그 GPT는 제너러티브, 즉 생성하는 프리트레인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생성형 AI라는 것은 콘텐츠, 즉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까지도 생성하는 AI 기술의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대규모 언어 모델은 생성형 AI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술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러면 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구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오늘 주로 챗GPT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정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모달, 그리고 멀티링규얼, 그리고 리즈닝,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챗GPT가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3.5도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매우 챗GPT 못지않게 좋습니다. 저는 현재 이 세 가지 중에 챗GPT와 클로드 3.5를 모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와 클로드 3.5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저의 똑똑한 만능 비서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챗GPT 버전이 많죠.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버전까지 나와 있냐면 2023년 3월에 GPT-4가 나왔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올해 5월에 GPT-4.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아까 2.0이 나오면서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GPT-5.3, 4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데 근데 저희 수준에서는
GTP4o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GTP4o가 뭐냐? GTP4에 대해서 omni라는 뜻입니다. omni. 즉 omni라는 것은 모든 것. 즉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 이미지, 영상까지도 활용하여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GTP4 이전에는 보통 영어로 번역해서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일종의 명령어, 영어로 이제 넣으라 그러는데 GTP4.5에 와서는 한국어도 잘 이해합니다. 한국어도 매우 잘 이해해요. 일부러 번역해서 넣을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GTP4.5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제 다운로드를 하고 정말 나의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제 표정을 보고 제 감정을 이해하고 저의 어떤 애인처럼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4o 제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면 GPT4o 그리고 현재 5원 미니까지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GPT4o를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5원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5.3, 5.4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추론,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어떤 계산, 거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분이 아닌 우리가 범용으로 사용하는 저희 같은 어떤 비서로서, 똑똑한 비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GTP4.5를 무료가 아니라 유료로 사용할 것을 권해요. 유료로 사용했을 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형태가 월 $20예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 장점은 우리가 챗GPT4.5를 이용해서 유료 회원일 때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dvanced Data Analysis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가족과 함께 이게 가입되어 있어요. 요것은 보시는 것처럼 사람당 $25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거의 100여만 원 이상 지금 요걸로만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료 회원으로 이제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클로드에도 가입해 있습니다. 저는 클로드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드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챗GPT에 비해서 챗GPT와 비교해서 보다 더 챗GPT가 우리가 인턴이라면 클로드는 문서 작업을 할 때 거의 조교수 수준의 문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서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챗GPT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챗GPT도 마찬가지고 클로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챗GPT인 경우에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챗GPT에 넣어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챗GPT 경우에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챗GPT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여기에 커스텀, 그래 너는 챗GPT가 너에 대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 그럼 저에 대해서 여기다 썼어요. 실제로 쓴 거예요. 나는 척추의사인데 난 이제 뉴로스파인 편집장으로서 정말 하루에도 정말 50편 이상의 외국인들과 이메일 교환을 하거든요. 이메일 쓸 때 필요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할 때 챗GPT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느냐 그런 내용을 썼어요. 이미 커스터마이즈 한 거죠. 그러면 챗GPT가 보다 더 내 비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반드시 써 넣어라. 그 다음 두 번째, 챗GPT를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명령하느냐예요. 우리는 항상 역할극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연출을 잘 선택해라. 역할극. 자, 우리가 이제 뭐 연극을 하든 영화를 하든 감독이 이제 그 연출할 때 어때요? 그런 역할극을 잘하려면 인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 배경, 그다음에 임무가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형태로 또는 어떠한 예시를 주거나 또는 어떠한 톤으로 역할극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챗GPT가 그건 클로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인데 연출을 잘 선택하라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물.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제가 어떤 인물을,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물. 나는 척추외과 의사야. 내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대로 이게 답을 해주게끔 하려면 나는 척추외과 의사고 첨단의료연구소의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어. 근데 우리 이일섭 부원장님이 갑자기 연구중심병원 프로그램을 내일까지 만들어 오라고 그래. 그래서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심포지엄을 이제 그 임무를 주는 거죠. 심포지엄 주제를 만들어줘. 그럼 어떤 형식으로 이제 오전만 할 건지 오후만 할 건지 그리고 예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예시? 기존의 이제 인터넷 검색도 되거든요. 요즘에 챗GPT-4는 과거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엉뚱한 정보를 줬는데 이제는 웹 검색도 다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는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연구중심병원 심포지엄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 보고 자료를 참고해서 한글로 작성해 줄래? 그러면 이것은 챗 GPT가 작성한 연구중심병원 프로그램 심포지엄이에요.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 그걸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일시, 장소, 프로그램 약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클로드 3.5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자, 요거 보세요. 이거는 챗GPT-4인데 클로드로 했을 때 동시에 해봤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똑같은 질문으로 클로드 3.5로 했을 때 어때요? 좀 더 보기에도 더 좋지 않아요? 세션 제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 강의 주제도 그렇고 챗GPT에 비해서는 좀 더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떤 문서 작업에 있어서는 챗GPT도 사용하지만 이제 클로드 3.5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의 제목이 챗GPT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꼭 챗GPT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잘 따져서 잘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챗GPT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자, 챗GPT 잘 쓰기 다음 아까 조금 클로드 3.5에 비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챗GPT가 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돌려깎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 잘 돌려서 깎으면 어때요? 이제 더 좋은 우리 제품이 나오겠죠. 이 돌려깎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챗GPT가 아까 클로드 3.5에 준하는 더 그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그 예시들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질문의 기술이다. 그 질문을 프롬프트라 그러는데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내일 날씨 알려줘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날씨와 온도를 또는 출력 형식을 표로 만들어줘 또는 그림으로 만들어줘. 그림으로도 만들어줘요. 달리라는 거랑 연동이 돼서 그림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즘에 의료사태 많잖아요. 요즘에 의료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단순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충분한 배경의사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을 늘렸는데 이러한 그런 충분한 배경을 주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질문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호한 질문은 피하라. 그렇다고 해서 주저리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해라.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할극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내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말해달라 그런 것보다는 너가 대학 교수, 안과 교수로서 이래 해라 하면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돌려깎기 얘기했죠. 돌려깎기랑 마찬가지인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대화법이라 그래서 이제 삼파술이라 그러는데 그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챗GPT는 아직은 아주 한 번에 많은 질문을 하면 못할 수가 있어요. 항상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라.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라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역할극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참고사항이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참고사항은 뭐 앞에 주요 지시사항은 뒤에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는 여러분 꼭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행정하시는 분도 이 챗GPT를 실제로 활용하면 너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업무를 정말 저는 제 업무를 50% 이상 줄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일에 챗GPT 클로드가 없다면 정말 제가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일 텐데 이 생성형 AI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시장조사, 연구 동향, 우리 연구 과제 쓸 때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건강 통계 자료, 이러한 것들을 다 이제 이 챗GPT나 아까 생성형 AI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 뭐 논문 쓴다든지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뭐 연구 아이디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제가 막 떴어요. 국책 과제가 떴는데 좀 생각이 안 난다. 아이디어 할 때 정말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 좋은 연구 주제를 줘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정말 잘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료 GTP4 우리가 가장 좋은 점이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강조드렸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과거에는 논문을 쓰려면 우리가 R을 알아야 되고 뭐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프로그램을 몰라도 이 챗GPT4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정말 훌륭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또 뒤에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공의도 없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뭐 전공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전공이 있을 때 가끔 전공의 시험 문제도 내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학생 강의하고 나서 학생 시험 문제 낼 때 우리가 강의 자료를 주고 너무 바쁘니까 시험 문제를 못 내는데 뭐 시험 문제 내달라 어떤 자료를 주고 시험 문제 내달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약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그 약에 대한 설명 소개서 주고 문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자료 뭐 PDF든 어떤 자료든 넣어서 그 자료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만들어 달라 하면 문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업무의 많은 부분이 이메일, 뭐 초대장, 이제 학회를 하면서 이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그리고 병원에서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수많은 연구계획서, 국제과제 엄청나게 많이 내지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20번 내면 하나 될까요? 그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엄청난 논문을 또 작성해줘야 됐습니까? 그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형쌤 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외국의 이메일을 50개 이상 해요. 그러면 정말 과거에는 제가 일일이 다 영어로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쓰고 나서 이제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뭐 틀린 게 없나 이게 찾아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걸 이용합니다. 그냥 한글로 그냥 뭐 몇 자 써서 제가 원하는 말 딱 한 문장만 써서 이 문장만 넣고 이메일 써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초대장, 인비테이션 레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외국 분들 많이 초대하거든요. 이제 학회에 또는 이제 저희 병원에. 그럴 때도 이제 핵심 사항만 딱 두세 줄만 써줘요. 이런 내용으로 인비테이션 레터 써줘. 그러면 그냥 잘 써줘요. 그리고 제 학생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제 학생들, recommendation letter, 추천서 써달라는 애도 많거든요. 다 정말, 엄청난 버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학생의 어떤 특징 몇 줄만 딱 알고 있으면 그냥 써줘요. 정말 1촌에 다 써주니까 엄청난 업무 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계속 이 논문에 대한 건데, 자, 만일에 이러한 걸 썼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다 한번 읽어보잖아요. 확인은 꼭 해야 돼요. 확인을 해서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생성형 AI, 챗GPT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수정이 바로바로 돼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날짜가 빼진 것 같은데 날짜를 추가해줘 그러면 날짜를 추가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초대장에서 분당 차병원에서 했는데 분당 차병원이 아니라 12시로 바꿔줘 하면 바로 그냥 또 12시로 바꿔지고, 아주 정말 업무 효율성,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업무 효율성, 그리고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효율성, 오늘 그 강의의 주된 내용이 그 두 가지입니다. 커버레터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떤 원어민이 쓴 것보다도 훌륭한 커버레터를 써줘요. 커버레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논문을 쓸 때 우리가 편집장에게 우리 논문은 이러이러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커버레터거든요. 그런 커버레터도 이제 과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 논문에 앱스트랙을 넣고 커버레터 써줘 그러면 너무너무 훌륭한 커버레터를 작성해줘요. 이것도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이 작성했을 텐데 논문을 작성하고 우리가 이 논문이 잘 됐을까 못 봤을까 우리가 지도 교수님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뭐 학생들이랑 뭐 상의할 수도 있지만 셀프 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논문을 썼는데 내가 이 논문을 네이처에 투고하려고 그래. 네이처에 투고하려고 그러는데 어떤지 의견을 줘봐 그러면은 의견을 줘요. 또 그 정도로 돼요. 과거에는 챗GPT에 실을 수 있는, 업로드할 수 있는 그 양이 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해보면 PDF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코멘트를 정말 순식간에 다 읽고 코멘트를 해줘요. 물론 그 코멘트의 퀄리티는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해주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챗GPT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로드 3.5랑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데이터 정리, 데이터를 우리가 비록 통계 프로그램을 몰라도 R을 몰라도 사스 프로그램을 몰라도 통계를 정말 엄청 잘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의 격리 데이터 또는 환자의 데이터를 잘 기록만 해놔라. 그러면 모든 게 다 이제 보여질 수가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챗GPT인 경우에는 우리 파이썬 코드 이제 프로그램 언어 중에 하나 그걸 몰라도 잘 짜줘요. 코드를 잘 짜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필요할 때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해서 우리가 척추 유압이 잘 되느냐 예후 예측 모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짜자자작 이게 코드를 쫙쫙쫙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블로그, 이 챗GPT 이용해서 블로그 많이 쓰잖아요. 블로그 만드는 분들 또는 이거는 제 경우인데 제가 골다공증 환자에서 T점수를 넣고 또는 골밀도를 넣고 골다공증성 골절이 향후에 발생할까 말까 그 예측을 하는 그러한 걸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이제 쉽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절로 바로 만들어 줘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지금 계속 당직 서고 있잖아요. 당직 서는 것도 시간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듀티 당직 그것도 그렇고 당직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글만 잘 써놓으면 우리는 60세 이상은 이제 이하 몇 명인데 뭐 원하는 대로 하면 당직표를 이렇게 쫙 잘 만들어져요. 이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좀 더 논문에 특화해서 이제 말씀 드릴 건데요. 자,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챗GPT 등을 생성형 AI를 이용할, 특히 챗GPT를 이용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챗GPT를 보다 더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함께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면 이제 구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 이제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크롬 웹스토어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없어졌는데, 과거에 웹 챗GPT를 치면, 이게 구글 크롬 확장에서 치면 저는 이미 리무브라고 돼 있죠. 왜냐면 이미 저는 이게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있으면 뭐냐면 챗GPT를 할 때 요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동이 돼서 최근 것까지 다 같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2022년 자료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 이전 자료에 기반해서 정보를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요게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제니, 요것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글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럴 때는 요게 사실은 필요했어요. 한글로 바로 챗GPT 할 때 바로 번역시켜주는 게 프롬프트 제니예요. 하지만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죠. 버전이 올라가면서 한글도 잘 이해해요. 또는 에디트 GPT,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논문 잘 쓸 때 우리가 그거 프로프리드 할 때 좋아요. 논문을 잘 쓰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 글 다 쓰고 나서 교정할 때 우리가 이제 딱 넣으면 이제 잘 어디가 틀렸는지, 문법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에디트 GPT라는 거라면 서로 연동이 돼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예시를 보여준 것처럼 이게 실제로 저의 논문인데 딱 교정을 딱 보여줘요. 교정한 거. 교정이란 거 뭔지 아시죠? 철자, 문법, 문맥이 이상한 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아까 프롬프트 지니, 웹 챗 GPT 그런 것들을 함께 사용해서 챗 GPT를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버전이 좋아지면서 그런 게 지금은 덜 필요하지만 저는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자, 논문을 비롯한 문서 작성에 매우 필요하다. 여러분 IRB 하고 있죠? 동의서. 저는 이러한 문서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 챗GPT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직내기록서 IRB에서 내라 그러면 그 양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기 딱 내서 만들어줘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챗GPT를 활용해서 논문 쓰기에 대해서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앞에서 이제 다른 문서 작업에서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제 내가 일단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것 없이 그냥 하면 안 되고 내가 일단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1차 필요 조건이고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드렸죠. 어떤 명령어, 그걸 프롬프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떤 명령어가 필요할 것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저희 기관에 논문 잘 쓰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논문 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전 연구에서 뭔가 new something을 넣어야 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넣어야 더 논문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 그리고 그 연구 설계를 그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일에 결과가 얻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나만의 생각으로
왜냐하면 이 챗GPT로만 논문 쓴다 그러면 항상 나가 빠지는데 나의 생각으로 맛깔나게, 이 맛깔나게 중요해요. 맛깔나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챗GPT를 활용한 논문 쓰기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논문 쓰는 단계. 논문을 쓰려면 먼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써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챗GPT를 이용한 논문 주제 선정, 아이디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열심히 진료를 하고 그리고 학회도 많이 참석하고 그리고 뭐 논문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주제를 갖고 논문을 쓰면 좋겠다라고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뭔가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유전체가 좀 척추질환에서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챗GPT를 이용해서 초록의 주제, 발표 주제, 논문의 주제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표 주제인데요. 내가 급하게 우리가 아시아 스파인 학회에서 가고 싶어. 그렇지만 잘 모르겠네. 뭐 발표해야 될지. 내가 최근에 유전체 공부한 거 있긴 한데 뭐 발표거리 한번 줘볼래? 하면 이렇게 쫙 만들어져요. 앱스트랙을. 과거에는 사실 앱스트랙 쓰는 것도 큰 일이었거든요. 특히나 학회 참석할 때. 특히 한글. 이제 보통 국내 학회에는 그냥 대충 앱스트랙 없이 다녀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증빙자료 제출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앱스트랙 제출해라 뭐 하면 이제 골치 아픈데 이 챗GPT 이용하면 금방 뭐 1초도 안 걸려서 전혀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를 요거를 이렇게 옮길 수가 없을까요? 챗GPT를 이용한 논문 작성. 자, 이제 주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뭐냐?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그 아이디어가 내가 생각한 것과 어느 정도 일치는 해야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해라. 작은 단위로. 작은 단위로 벽돌 쌓듯이 해라. 이겁니다. 자, 제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노령 환자, 고령 환자에서 척추 유압이라는 수술을 할 때 합병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타겟 저널은 더 스파인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앱스트랙을 만들어 달라면 이렇게 쫙 만들어져요. 초록까지. 그리고 인트로덕션을 작성하고 싶은데 인트로덕션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큰 줄거리로 이렇게 딱 작성해 줘요. 메소드도 그렇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론 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크게 큰 줄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다 작성해 줘요. 디스커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해라 하면 이렇게 디스커션 잘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테이블은 어떤 게 넣어가면 좋겠고 피겨는 어떻게 넣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다 얘기해 줘요. 논문 하나가 솔직히 금방 쓸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해봤는데 연습 삼아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논문 한 2, 3일이니까 하나 쓰더라고요. 챗GPT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프롬프트 얘기했죠. 명령어 어떤 걸 잘 써야 되느냐.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단락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단어를 쓰느냐 할 때 우리가 complete, develop, act as, including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complete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introduction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이게 complete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 저희 경우니까 여러분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대략적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complete라는 말을 저는 항상 앞에 쓰고 introduction section
우리가 보통은 어때요? 여러분 인트로덕션에 뭐 써야 되는지 다 알잖아요. 처음에 백그라운드 쓰잖아요. 그래서 complete introduction section, background information 300 word 그러면서 professional English 이렇게 저는 간결 명확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만 내렸는데도 앞에 일부 정보는 드렸다고 했죠. 타이틀 드렸다고 했죠. 이거 제가 데이터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이렇게 다 해줘요. 그리고 인트로덕션에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부분이라는 거는 기존의 그런 머신러닝,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머신러닝에 대한 비교 연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디벨롭이라는 것은 컴플리트는 1차 썼고 그 다음에 디벨롭은 그 1차 원고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표로 만들어 달라든지 조금 다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develop this section with comparable table. 왜냐면 우리가 표로 보여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꼭 논문에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딱 표로 딱 만들어져요. develop.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ct as, 역할 부여하는 게 중요해요. act as, 뭐로써, act as,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act as. 그 다음에 including, 아까 이제 논문을 쓸 때 뭐 분량이라든지 300워드, 아까 제가 간결 명확하게 했지만 거기다가 여러분이 특별히 원하는 거, 뭐 톤은 어떤 식이라든지 또는 네이처 메서드에 준하는 포맷으로 써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더 있으면 이 including에 넣어서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마법의 단어라고 이제 여기다가 표시해 놨는데 complete, develop, act as, including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 먹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아까 complete, introduction, 너만 배고픈 게 develop, 아니라 act as 그러한 걸로 해서 실제로 논문을 제가 데이터 이거 실제로 전에 연구한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다 써줬어요. 이렇게. 맥이자. 예, 이렇게 써준 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서드 할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쓰느냐. 메서드를 쓸 때는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제로서 인트로덕션까지 썼어요. 그러면은 블릿 리스트로 해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크게 여기처럼 블릿 리스트라는 게 요거잖아요. 크게 내가 원하는 게 뭐 4개면 4개, 5개. 자, 메서드를 크게 4개로 해서 써줘라. 그러면 제가 연구 원하는 척추유압 수술 이후에 합병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메서드에 들어가는 그러한 메서드 4개를 여기에 딱 해줘요. 크게. 그리고 나서 이 각 메서드 중요한 타이틀에 대해서 또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논문을 연구를 진행 안 했으면 이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면 되겠고, 연구가 이미 끝났으면 최대한 요거에 맞게끔 자료를 모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결론을 반드시 표와 피규어가 필요하잖아요. 어떠한 표와 피규어가 필요할지, 요것은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더모그래픽 파인딩이 필요할 거고, 인공지능 모델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셋, 테스트 셋이 필요할 거고, 뭐 합병증에 대한 거니까 위험 요인 등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다른 논문도 참고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여달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엑셀이든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든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 챗GPT를 통해서 분석을 정말 통계 분석학자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이 연구에서 이제 인공지능 모델 예측을 검증하는 것이니까 뭐 AUC 커브라든지 ROC 이러한 AUC라든지 ROC 결과를 출력했으면 좋겠고 아까 테이블 말씀드린 몇 개의 테이블이 필요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지금의 이와 같은 프롬프트 명령으로서 다 출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챗GPT에는 Advanced Data Analysis라는 통계 분석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게 제 챗GPT 4.5인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애널라이시스가 있고 여기서 보면 데이터가 우리가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라이시스가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표로 예쁘게 출력을 해줘요. 그 다음에 디스커션 부분은 디스커션을 작성해달라고 그러면 디스커션도 작성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챗GPT를 적극 활용하지만 중요한 건 항상 특히 디스커션에서는 결과에 대한 자신이 생각 그리고 임상적 의미를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야 된다. 내 생각이 반드시 들어간 논문, 내 생각이 인클루딩으로 해서 그 생각이 들어간 논문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강점, 한계점, 향후 발전 방향을 그래도 내 자신이 조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내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포함해서 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컨클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내용들 다 선택해서 한 단락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요약해줘요. 그동안 챗GPT가 나와서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초창기 버전이 낮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제 하면 어떤 출력이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이 논문이 나왔어요. 이 논문이 실제로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요거는 저자도 잘못이고 이거를 리뷰어한 사람도 잘못이고 그리고 에디터도 잘못이고 처음엔 이랬어요.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더 훌륭하게 이 AI를 사용해서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에 더 중점을 두고 써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저자, 출판, 협의회에서 AI 사용에 대한 논문 출판에 대해서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가독성 향상, 특히 한국 등에 우리가 영어가 이제 그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해보면 너무 좋다. 가독성 향상, 교정 위주로 쓰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는 오크날리지먼트에는 그래도 썼다고 언급해라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요, 이제 지금 논문 작성과 관련했을 때 이제 말씀 안 드리는 내용이 이제 문헌, 검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AI, 챗GPT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문헌 검색이에요. 그래서 문헌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또 다양한 툴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요. 여기 보면 세만틱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뭐 리서치 래빗 같은 것도 보면 특히 요것은 논문들 간의 인용 관계를 보는데 좋다 그렇고 다른 것보다 앞에 두 개보다 요거는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플렉시티 AI라는 게 있는데 보면 이제 정보 검색 후에 이제 보고서 형태로 짤막하게 이제 보여주는데 정확한 다른 것보다는 정확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챗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AI 정도는 우리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서 사용한다면
논문 작성 또는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퍼플렉스 AI는 이제 비교적 논문 검색에 이제 좋다고 이제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스시페이스, 엘리스트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데이터 정리와 관련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엑셀을 이용해서 이 챗GPT 4.5에 넣으면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이게 출력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엑스퍼트가 되진 못했고요.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AP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프트웨어가 서로 대화한다. 그래서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다. 이게 바로 AP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식당의 메뉴판 같은 겁니다. 요리를 주문하면 이제 주방에서 음식이 제공하죠. 즉 앱과 앱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면요. 챗GPT가 우리가 환자의 병리 소견 그리고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엑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표 다 표로 나타내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자동으로 R을 몰라도 우리가 다른 어떤 통계 방법을 몰라도 이런 통계 방법으로 해줘 하면 바로 자동화로 데이터를 분석 정리해주는 걸 하려면 지금은 이게 필요해요. 이 IP.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면 다시 만들면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요게 필요합니다. 즉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마켓플레이스에서 GPT-4 예를 들면 GPT-4 시트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요즘에는 우리 의사분들도 엑셀보다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GPT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데이터를 챗GPT가 더 똑똑하게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GPT-4 시트인데 바로 이렇게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IP 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IP 키. 그쵸? 그래서 구글 시트에 여러분이 평소에 데이터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막 저장해놔요. 그러면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챗GPT를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 연동할 때 필요한 거는 바로 IP 키라는 거예요. 오픈 AI에서 제공해주는 IP 키. 물론 거기에는 비용을 한 번 쓸 때마다 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정하시는 분들도 막 데이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막 원장님께서 무슨 계산해 하면은 막 직접 하려면 너무 힘든데 엑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엑셀의 엑스퍼트이면 잘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명령을 싹 해주면 바로 연동이 돼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약속한 20분이 돼서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양을 그냥 거의 사실은 깊숙하게 가기는 못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의료 사태 이후에 너무나 엄청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
논문 작성이라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면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업무들을 정말 30% 이상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생성형 AI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충분히 유료 회원으로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최소한 2가지 이상 사용하는 게 좋다고 권고드리고요. 논문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자신과의 어떤 내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 특히 참고 문헌을 우리가 검색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없어졌다 했지만 반드시 그 출력된 내용에 대해서 내 자신이 반드시 팩트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매우 바쁠 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AI가 저희 시간을 아끼고 다른 일에 더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